예, 이번 시간은 상거래, 채권 및 채무. 그래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은 유동부채, 외상매출금은 유동자산 중 방자자산이죠. 그리고 외상매출금 T 계정을 공부할 겁니다. 우리 채권, 채무 공부했죠. 채권이란 뭡니까? 우리 기업의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어떻습니까?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을 권리죠. 받을 권리. 이게 채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외상거래에서는 채권자가 있으면 채무자가 있어요. 여기에 상대되는 계정이 있어요. 즉 매출 채권에는 외상 매출하고 받으러움이 있어요. 이것은 상거래 채권이라고 그랬죠. 만약 매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지급하고 결국 외상 매출금에서 발생했으면 상대방도 원칙적으로 외상 매입금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받으러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채무자일 경우에는 지급 어음이란 채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수금은 상거래에 의해 채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지급금은 상거래에 의해 채무가 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제 매출 채권하고 미수금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매입 채무하고 미지급금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여금이 있죠. 자금을 대여했어요. 그러면 대여자를 채권자라고 하죠. 우리 차입자라고 하죠. 차입자를 채무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작은 거래에서 발생되는 개정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선급금이 있죠. 계약금을 줬어요. 우리 계약금을 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급금이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선수금, 부채로 회계 처리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 한번 예제를 통해서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을 한번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 채권자일 때는 외상 매출금이죠. 채무자일 때는 외상 매입금이 되는 겁니다. 주식회사 금감계 상품을 1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내고 상사가 이제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왜?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그래서 자산의 증가가 어디에 차변이죠? 어떤 자산? 우리 상품이란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산은 유동입니까? 비유동입니까? 유동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산? 재고 자산, 즉 판매 과정을 거쳐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자산이죠. 그리고 외상 매입금 10만 원이 이제 부채가 발생했어요. 부채의 증가는 어디? 대변이 되는 거죠. 나중에 내고 상사는 이것을 주식회사 금강에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금강 입장에서 채권자가 되는 거죠. 이 채권자는 어떻게 합니까? 상품을 팔았겠죠. 이때 상품 매출이란 수익 계정을 우리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상품 매출은 영업 관련 영업외 이거 판단하실 줄 아셔야죠. 상품 매출은 영업수익이에요. 따라서 영업수익이니까 차변에 뭐가 되는 겁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는 겁니다. 결국 채무자에게는 뭐가 생겼어요? 외상 매입금이란 채무가 생겼죠. 그런데 채권자에게는 외상 매출금이란 채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상 거래에서는 채권, 채무가 동시에 발생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죠. 외상 거래하고 자금 대여 거래는 채권, 채무가 동시에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갖거나 아니면 받아야죠. 그러면 채권, 채무가 동시에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3월 31일 주금강에게 구입한 상품을 주 섬진에게 20만 원에 외상으로 판매했다. 이때는 우리 내고 상사가 이제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채권자 하면서 상품을 팔았죠. 상품 매출. 상품 매출은 영업수익이죠. 영업수익이니까 여기에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나와야 됩니다. 외상 매출금. 그리고 상대방, 즉 주식회사 섬진 채무자죠. 채무자는 상품을 구입했겠죠. 상품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외상 매입금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외상거래에서 채권이 발생했으니까 우리 채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가 동시에 발생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금강에게 상품 외상 매입대금 1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다. 결국 외상매입대금이 있었죠. 이것은 뭡니까? 외상매입대금. 내고상사 입장에서 급했던 거 이제 채무자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외상매입금. 부채의 감소는 어디? 차변. 그래서 뭘로 좋다고요?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다 그랬죠. 대변에 보통 예금. 보통 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입력 우리 분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금강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을 회수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통 예금에 얼마 들어왔어요? 10만 원이죠. 그러면 보통 예금에 10만 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외상 매출금, 자산의 감소. 이제 둘 간에 어떻게 합니까? 채권 채무가 소멸됐어요. 그렇죠? 채권 채무가 소멸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외상 매입금을 갖고 우리 채무자는 그 다음에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했기 때문에 채권 채무가 소멸됐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4월 30일 주섬진으로부터 상품 외상 판매 대금 20만 원을 현금을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채권자 레고상사죠. 레고상사 입장에서 지금 현금이 받았죠. 얼마? 20만 원. 근데 채권 있던 거, 그렇죠? 어떤 채권? 외상 매출금 있었죠. 외상 매출금 20만 원. 그래서 자산의 감소.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채권이 소멸된 거예요. 그리고 주식회사 섬진 채무자죠. 이분은 어떻습니까? 현금 줬겠죠. 그리고 동시에 외상 매입금 채무가 소멸됐어요. 그래서 채권 채무가 발생되고 소멸되는 과정까지 다 우리 분개를 해봤어요. 이런 문제가 우리 전산회계 2급이나 FAT 2급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T계정 2에 외상매출금의 T계정.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번에 우리 보통 예금하고 똑같죠? 기초가 어디 있습니까? 기초가 차변이 있다는 거. 그렇죠? 자산은 언제나 차변. 그러면 부채는 기초가 어디 있어요? 대변에 있어요. 그래서 기말잔액은 차변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외상매출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기초금액은 차변. 그리고 외상매출액 회수에 계산돼 갖고 차기 2월 이게 내년도 기초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외상매출액 이거 분기하실 줄 아시죠? 우리 차변에 외상매출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죠. 상품 매출 영업수익이다 이겁니다. 영업수익. 그리고 회수했다는 것은 외상 매출금이 감소된 거죠. 외상 매출금이 어디 있습니까? 대변에 있어요. 대변에. 그렇죠? 대변에. 그리고 현금 등으로 회수했겠죠? 이렇게 분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차기 2월 또는 기말 외상 매출금은 우리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된다는 거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